반갑다 얘들아. 연애학교에서 연애를 가르치고 있는 준두쌤이야. 오늘 재회를 바라는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할 수업을 쌤이 준비해왔어. 너희들 재회하고 싶어서 막 하루하루가 미치겠지. 하루라도 빨리 상대를 붙잡지 않으면 금세 다른 사람에게 가버릴 것 같고, 그렇게 불안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잘 거야. 나도 그랬거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 재회가 잘 되는 게 아니야. 재회를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어. 그게 뭔지 오늘 수업에서 가르쳐 줄게. 재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져 있는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능성이 높아져. 왜 그럴까? 사귀었을 당시에, 헤어졌을 당시에 상대가 갖고 있던 너의 이미지가 점차 희석되기 때문이야. 이런 거라 생각하면 편해. 너의 어떠한 지속적인 행동으로 인해 상대에게 각인된 너만의 이미지가 생겼을 거야. 예를 들자면 상대에게 자주 투정 부리고 자주 짜증을 냈던 사람이라면 감정적이고 부정적인 사람, 데이트 때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좀비처럼 집에만 있고 싶어 했던 사람이라면 무기력하고 재미없는 사람, 헤어진 후 매달리는 행동을 좀 심하게 했으면 질척거리는 사람, 이렇게 어떠한 이미지가 구축이 됐겠지. 그래서 재회는 상대가 갖고 있는 너의 이미지를 점차 옅게 만드는, 너의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과정이 필수야. 그래야 다시 만나서 상대와 나와 데이트를 했을 때 상대에게 우리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 이 과정을 무시하고, 즉 상대에게 각인된 너의 이미지를 옅게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재회를 시도하려 한다면 너의 행동 하나하나가 상대가 느끼기엔 그닥 새롭게 느껴지지가 않아. 그래서 흥미가 생기지 않는 거야. 동시에 헤어졌음에도 여전히 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게 느껴지니까 질력나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지. 인간은 참 재밌는 동물이야. 이걸 듣고 있는 사람들 본인 스스로도 본인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거야. 마찬가지로 같은 인간인 상대도 쉽게 변하지 않는 건 다름이 없을 텐데,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 무의식의 세계에선 상대가 변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이별 후 헤어짐에 대한 책임의 시간을 갖고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과정과 동시에 상대가 나를 생각했을 때 떠올리게 되는 그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떨어져 있는 시간은 무조건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고 단순히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만난다거나 헤어진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재회를 한다면 절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된다면 헤어짐의 원인이 되었던 그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발현될 테고, 그로 인해 상대는 나에 대해 이 사람 역시 변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테니까. 이렇게 이별하고 나서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면 상대방의 어떤 시그널이나 액션을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어. 어떤 유튜버는 상대방의 SNS에 후폭풍의 전조 증상이 지속적으로 보일 때가 재회 시그널이라고 하던데, 상대방의 어떤 행동을 눈여겨보고 그 행동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정으로 저러는지 파악하려 한다면 솔직히 머리만 아파. 완벽하게 상대의 마음을 분석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해. 이 감정이란 건 파도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거라 상대가 어떤 마음일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본인 멘탈 박살나긴 가장 좋아. 능동적이고 행복한 연애를 하기 위해선 상대의 반응을 살피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확실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게 행동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해. 그렇게 된다면 재회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수월한 작업이 될 거야. 선생님만 믿어. 상대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딱 그 정도까지인가 보다 라면서
합리화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사람을 정말 다시 만나고 싶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진 후에 먼저 연락을 해보면 되는 거잖아. 왜 항상 그 사람 연락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너무 간단한 건데 매번 상대의 어떤 행동이나 반응에 다들 온 신경이 집중돼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말든 어떤 반응을 보이든 말든 신경 쓰지 마. 마냥 목 빠지게 기다리지 말고 너 스스로 제외 작업을 진행하란 말이야. 너희들은 동물원에 있는 기린이나 미어캣이 아니야. 우리가 사육사가 되어서 상대를 조련해도 모자랄 판인데 언제까지 상대가 본인한테 먹이를 줄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있을 거야? 답답하지도 않아? 아니, 배달 조금이라도 늦게 오는 건 그렇게 열불나 하면서 상대 연락은 어떻게 그렇게 잘 참고 기다리고 있는.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재회는 본인이 얼마나 여유가 있고 멘탈이 좋은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야. 재회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헤어진 직후에 당장 뭔가 승부를 봐야 한다는 그릇된 생각으로 재회에 실패해. 재회에 골든타임이 있다고. 지금 당장 그 사람을 잡지 않으면 영영 떠나가 버린다고. 강수를 두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가버린다고 하는 말에 휘둘려 급하게 행동하는 거지. 그런 헛소리는 이제 절대 듣지 마. 재회는 헤어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각자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게 디폴트 값, 기본 값이란 말이야. 그 후에 본인 스스로가 온전한 상태, 즉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편안한 상태를 만들고 연락을 해야 잘 되는 것이지, 빨리 연락을 한다고 해서 매달린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절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재회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사항은 본인의 심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서 좋은 멘탈을 갖춘 후 재회를 시도하는 도중에 상대에게 어떠한 반응이 나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자신을 단련시켜야 해. 이 재회란 건 무너진 성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성을 완전히 허물고 새로운 성을 다시 짓는 과정이란 거 명심해. 상대가 내 성으로 들어오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성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해야겠지. 자, 오늘 과제 나간다. 오늘 수업 들은 이후에도 본인 멘탈이 너무 안 좋고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드는 학생이 있을 거야. 그 학생들은 오늘 당장 본인의 잠자리 환경을 개선시켜봐. 베개를 바꾼다던가, 침대 매트리스를 좀 더 좋은 걸로 바꾼다던가, 커튼을 암막 커튼으로 바꿔서 잠의 농도를 높인다던가, 좀 더 편안한 공간에서 수면과 휴식을 취하라는 얘기야. 인간은 환경에 지배당하는 동물이야. 환경이 좋지 못하다면 멘탈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경에서 본인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요소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멘탈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동시에 좋은 재회를 위한 주춧돌을 쌓는 일이 될 테니까.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선생님 간다.